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CNGTV는 매니팩처링 데이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각자 자기소개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티리얼라이즈에서 한국시장 사업개발과 파트너 매니지먼트 맡고 있는 서혜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릭시스에서 브릭스캐드 제품군에 대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한규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파트너 엔지니어링과 테크니컬 컨설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디모와 매니팩처링 데이로 세 분 발표자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면은 프로모션 소개가 잠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문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표자로 모셨는데요. 머티리얼라이즈의 서혜린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D 프린팅 산업과 효율적인 3D 프린팅을 위한 솔루션 매직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3D 프린팅 산업과 효율적인 3D 프린팅을 위한 솔루션 매직스에 대해 발표할 머티리얼라이즈 파트너 매니저 서혜린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티리얼라이즈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하고 3D 프린팅 시장 규모와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이유,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과 효율적인 3D 프린팅을 위한 솔루션인 매직스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는 1990년에 설립되어 35년 이상 전 세계에서 3D 프린팅 비즈니스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 소프트웨어, 머티리얼라이즈 제조, 머티리얼라이즈 메디컬 이렇게 세 가지 비즈니스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는 220여 대 이상의 산업용 3D 프린터로 30가지 이상의 재료, 180가지 이상의 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 최대 단일 사이트 3D 프린팅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 제조부서에서 실제로 3D 프린팅을 진행하며 실제 저희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장 먼저 개발하여 테스트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3D 프린터 사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92% 이상의 메이저 메탈 3D 프린팅 장비 제조사가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68% 이상의 메이저 산업용 3D 프린팅 장비 제조사가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 메디컬 부서에서는 환자 맞춤 모델, 수술 가이드,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또한 메디컬 디바이스 생산에 필요한 메디컬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벨기에 루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계 벨기에, 독일, 체코 리퍼블릭, 폴란드, 미국 등의 생산 공장이 있고, 아시아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이 있어서 전 세계 고객분들께 원활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프린팅 시장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글로벌 제조 시장의 규모는 12조 8천억 달러였는데요. 적층 제조는 모든 제조업의 0.1%에 불과합니다. 적층 제조가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의 1%만 차지하더라도 172조 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예상치는 24.3%이며 그 목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적층 제조 산업의 트리거가 되었던 것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의회 연설에서 3D 프린터가 모든 제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한국에서도 이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3D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 포럼이 발대식을 가지면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때 한국 국내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즉 쾌속 조형이라고 불리는 시제품 제작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특정 제조기업이나 특정 엔지니어들만이 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2013년 이후 3D 프린팅 산업에 하입이 오게 되면서 정부에서 집중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4년에는 3배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을 빨리 돌려서 현재는 어떨까요? 2022년 3D 프린팅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4조 원이고
국내 시장은 2%인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아태평양 안에서는 한국이 10에서 12%로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2022년 성장률은 글로벌 시장이 21%인 거에 비해 국내는 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응용 산업별 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자동차가 가장 높았지만 2022년부터 항공우주 산업이 16.8%로 올라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의료 치과 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인 항공우주는 로켓 엔진, 인공위성, 항공기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면서 3D 프린팅 응용 산업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의료 치과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파이널 파츠 활용 사례가 많은 분야인데요. 시제품 생산이 많은 자동차 산업과의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1, 2위를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산업에서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응용 산업별 시장 비중은 공공 영역, 즉 학교, 정부 산업 비중이 크고 자동차, 의료, 치과 활용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는 아직 2.7%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머티리얼라이즈에서 327개의 대형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 미국, 일본의 제조회사는 디지털화, AI, 로봇공학과 함께 3D 프린팅의 채택이 생산 라인 및 제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시제품 활용을 넘어서 최종 부품 활용 사례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제조 분야에서 기존에 왜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의 전환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생산의 유연성, 디자인 자유도, 맞춤 생산, 리드 타임 및 비용 절감, 지속 가능성,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등의 적층 제조의 장점을 활용한 산업들에서 적층 제조의 가치를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창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미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 50만 개 이상의 3D 프린팅 파트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3D 프린팅의 가치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CT나 MRI 디지털 인풋 데이터에서 해부학 모델, 서지컬 가이드, 임플란트의 디지털 제조로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포낙 보청기 사례에서 보면 보청기 산업에서 2004년 10%밖에 안 되었던 3D 프린팅 맞춤 보청기가 2008년에는 99% 이상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제조는 보청기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미국 보청기 시장에서 100% 3D 프린팅으로 전환되는 데는 50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의 산업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지 증명된 사례입니다. 디지털 제조는 지금까지 의료, 안경, 신발 등 타 산업에 빠르게 적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확장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발 산업에서는 발의 모양과 움직이는 모션 패턴을 스캔한 데이터를 통해 맞춤 인솔을 만들고 있고 이미 상용화되었습니다. 프로 아마추어 선수, 운동선수부터 저와 같은 일반인까지도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한 선택을 하는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도 피치 코리아를 통해서 국가대표부터 일반인에게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경 산업의 경우 가장 골치 아픈 재고 문제 등의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도 같은 안경의 편안함을 맞춤 안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3D 프린팅이 활용되는 대표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3D 프린팅 프로세스와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앞서 3D 프린팅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적층 제조,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을 줄여서 AM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3D 모델 데이터로부터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속된 재료를 한 층 한 층씩 적층하는 방식으로 절삭 가공 기술과 대비되는 기술이다. 이 정의는 ASTM, 즉 미국 재료 시험학회에서 2009년
AM 기술을 7가지의 카테고리로 정의하면서 이야기된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4가지 주류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으로는 이제 원재료가 액체 또는 이제 고체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고요. 세로축에는 적층 방식에 따라서 재료를 어떻게 분포할 것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 4개의 사분면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1사분면의 기술은 FDM이 속하게 되는데 고체 재료로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선택적으로 재료를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2사분면의 기술은 액체 물질을 선택적으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폴리젯 기술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3사분면은 이제 1사분면하고는 반대로 액체 재료를 사용하고 하나의 층에 재료를 골고루 배치한 상태에서 적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SLA 기술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4사분면의 기술은 SLS와 SLM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체 재료인 파우더를 골고루 배치하고 적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 시장에 자동차, 항공우주, 에너지, 컨슈머, 메디컬, 아이웨어 등 다양한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기술의 장비에서 성공적으로 3D 프린팅 될 수 있도록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매직스이고 적층 제조 업계에서 사실상 표준 소프트웨어입니다. 3D 프린팅 시장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메이저 파트너사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장비와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단계부터 3D 프린팅 후 품질 관리 단계까지 적층 제조 프로세스에서 매직스는 3D 프린팅 노하우를 집약시킨 툴을 통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성공적인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3D 프린팅 산업에서 데이터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일 불러오기부터 내보내기까지 전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D 프린팅 데이터 준비 과정은 이제 CAD 파일을 불러와서 STL 에러를 수정하고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 편집을 하고 최적화를 진행하고 빌드 준비를 한 뒤에 파일을 이제 엑스포트해서 장비로 내보내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3D 프린팅 활용 시에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이제 매직스 고객사인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입니다. 해당 고객은 SLS 장비를 활용했을 때 발생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르노 삼성 자동차 측에서는 매직스의 다양한 기능들, 즉 에러 수정, 측정, 자르기, 파트 내부 보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매우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3D 프린팅 데이터 준비 작업을 매직스에서 작업했을 때와 카티아 STL 모듈에서 작업을 했을 때 표를 비교한 표입니다. 업무 협업 가능성을 보면 매직스에서는 STL 수정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작업자가 직접 핸들링이 가능해서 설계자와 업무 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카티아 STL 모듈에서는 STL 에러가 있으면 설계자에게 다시 디자인 수정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협업이 어렵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고요. 3D 프린팅 작업 편의성 부분 보면 매직스에서는 STL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RP, 여기서 이제 RP는 이제 3D 프린팅 얘기를 하는 거고요. 3D 프린팅 작업이 편리하도록 편집을 함으로써 작업 능률이 높아진다. 이에 비해서 이제 카티아 STL 모듈에서는 3D 프린팅 작업 편의를 위한 편집 기능이 없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3D 프린팅 작업 안정성 부분에서는 매직스에서는 STL 품질 확인 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작업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카티아 STL 모듈에서는 STL 데이터 품질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에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생산성 부분에서도 매직스에서는 단순 작업으로 STL 할로우, 옵셋 기능과 같은 재료 절감 및 제작 시간 단축을 위한 기능들이 있는데 카티아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직스에서 모든 면에서 3D 프린팅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올려주었다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매직스를 이용해서 STL 데이터의 에러를 검증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다양한 매직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효율성을 높여 빠른 업무 대응 및 품질 만족으로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고
고객 신뢰에 따른 의뢰 업무가 증가되어 결국 생산량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내용은 매직스 웨비나 중 유니스트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인데요. 3D 프린팅 활용 시 발생한 문제의 경우 파트 손상으로 인한 파트 불량이 대표적이고 제한적 강성 파트의 경우 제작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최소 구현 치수 미달로 인해서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 많은 제품을 한 번에 제작하는 SLS 장비의 경우 파트 충돌로 인한 제품의 불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매직스를 통하여 모두 마법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유니스트에서 사용하는 매직스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픽싱인데요. 픽싱의 경우 매뉴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수정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베이직 픽싱, 브릿지, 마크 컨투어 등을 이용을 해서 픽싱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픽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두께 분석을 통해서 파트 제작 시 구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파트의 볼륨을 확인하여 필요한 재료를 산출을 하고 제품 크기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편집 기능입니다. 부분적인 치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오프셋 기능을 사용하여 치수를 조정할 수 있고 스케일 조정이나 제품의 병합, 그리고 대형 파트의 조립성을 고려한 커팅 기능, 재료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스트럭처 기능 등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매직스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기능들이 적용이 돼서 제작한 파트입니다. 스트럭처 기능을 활용해서 기존의 제작 시간을 5시간 정도 절감을 시켰고 제품 무게 및 재료 비용을 18%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능이 제작 시간, 제작 비용, 강성 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형 파트 제작 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커팅 기능입니다. 지그재그 형태로 커팅을 해서 접촉 면적을 늘려서 파트의 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커팅한 파트의 조립도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조립 시간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었고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케일 조정으로 인한 구현 치수에 미달하는 부분의 경우 오프셋 기능을 활용해서 장비에 맞는 스펙을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파트를 한 번에 문제없이 제작할 수 있도록 파트 매치 및 충돌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매직스에서 작업이 가능하기에 3D 프린팅 작업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3D 프린팅 데이터 준비에 표준 소프트웨어 매직스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3D 프린팅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과 재료 및 시간 절감, 파트 품질 향상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올인원 캐드 소프트웨어, 브릭스캐드 메카니컬 소개 및 데모를 좀 보여드릴 브릭시스 한교식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현재 제조업계에서 겪고 있는 그런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그런 도전 과제들을 브릭스캐드 메카니컬로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희 브릭시스 회사 소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희 브릭시스는 브릭스캐드라는 제품 그리고 브릭시스 24/7이라는 두 가지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시장에서 캐드 제품 그리고 빔 설계를 할 수 있는 빔 모듈 그리고 기계 설계를 할 수 있는 메카니컬 모듈 그리고 협업 툴인 24/7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혁신적인 기능들을 탑재하여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저희 브릭시스는 약 4년 전에 이제 헥사곤 AB 그룹사로 이제 합류가 되어서 헥사곤 AB 그룹에서 캐드만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저희 본사는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업력은 이제 2002년도부터 주로 이제 캐드에 관련된 그런 개발, 서드파티 개발, 그리고 자체 캐드 엔진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캐드, 특히 이제 DWG 파일 포맷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ODA라고 하는 이제 협회의 파운더로서 이제 가입을 해서 같이 이제 캐드 엔진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IFC 파일 포맷도 같이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에서는 약 4년 전에 이제 지사가 설립되어서 브릭스캐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헥사곤 AB 그룹사에는 이제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과학 장비로 유명한 이제 라이카 지오 시스템 많이들 알고 계신 이제 3D 스캐너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라이카 지오 시스템 그리고 기계 해석 쪽이라든지 정밀 기계 분야에 대한
그 CFD 같은 솔루션을 다루는 헥사곤 MI, 그리고 플랜트 쪽에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고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헥사곤 ALI, 요 세 개의 이제 회사들이 한 국내에 진출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그 각각의 계열사들과 함께 그 워크플로우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 CAD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특징은 이제 매년 수익의 10에서 12%의 그런 그 이익을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가장 그 세계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릭시스 제품군을 간략하게 두 개로 나눠 보면은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군,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툴로 보면은 그 브릭스캐드 라이트 프로, 메카니컬 빔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릭시스는 이제 DWG 파일 포맷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하나의 플랫폼, 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DWG 파일 안에 들어가게끔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이트 제품, 프로 제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토캐드와 같은 그런 이제 캐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빔 모듈, 오늘 소개해드릴 메카니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캐드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하면서 기능이 더 활성화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D 그런 일반 설계부터 어떤 건축 쪽의 빔 모델, 그 빔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빔 모듈, 그리고 기계 쪽의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메카니컬 모듈, 이렇게 이제 제품군이 나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협업 툴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 제품은 이제 프로그램 기반은 아닙니다. 사스 기반으로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떤 그 DWG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 이런 그 70여 가지의 파일 포맷을 그 뷰어로서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설치가 필요 없이 그냥 웹 환경에서 이제 뷰어를 하고 파일을 공유하고, 단순히 이제 파일 공유뿐만 아니고 파일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지 그런 어노테이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협업 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외 지사라든가 공장의 어떤 이런 파일들을 협업하거나 공유할 때 사용하면 좋은 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제조업체 과제들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 사실 요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약간 숙련된 인력의 감소,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도 커스텀화된 제품들을 요구하는 이런 지속적으로 변하는 시장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효율성, 유연성,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도전 과제로 그 업체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보면은 사실 이제 좀 고급화된 어떤 3D 메카니컬 그런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당연히 솔루션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최초 도입 시 어떤 복잡하거나 사용이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어떤 이제 인력 구성을 갖추는데 좀 그 오류, 에러 사항이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날의 중소 제조업체는 아직도 이제 많이들 2D 설계 위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3D 그 메카니컬 캐드를 다 도입을 하고 뭐 P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 격차가 남으로써 어떤 이런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고가의 제품을 도입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브릭스캐드 메카니컬,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제품에서 다양한 이제 그 워크플로우, 어떤 이제 작업을,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릭스캐드 메카니컬의 가장 큰 네 가지 워크플로우, 제공하고 있는 네 가지 워크플로우는 이제 익숙한 2D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사용하시던 캐드랑 지금 저희 브릭스캐드 메카니컬을 전환하시면은 어떤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필요 없이 바로 익숙한 인터페이스랑 뭐 명령어 체계 이런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레가시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토캐드 메카니컬로 생성했던 도면, 이런 것들을 브릭스캐드 메카니컬로 바로 가져와서 다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브릭스캐드만의 그 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복 작업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들로 인해서 익숙한 2D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D 메카니컬 모델링 또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2D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3D 어셈블리 모델링, 저희는 이제 난 히스토리 방식으로 약간 그 메이저 메카니컬 캐드랑은 좀 다른 방식인데요. 대신에 이제 난 히스토리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2D에서 3D로 처음에 넘어가실 때 굉장히 사용자가 조금 더 허들이 낮게끔 이렇게 좀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다이렉트 모델링 도구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보면서 3D 모델링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BOM이라든지 분해 뷰 이런 그 애니메이션 녹화 기능 이런 이제 3D 메카니컬 CAD들이 지원하는 기능들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가 판금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클릭으로 어떤 그냥 솔리드 객체를 판금 모델로 바로 바꿔주는 저희만의 특징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판금 부품을 생성을 해서 어떤 디자인의 변화라던가 수정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사 3D CAD에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와서 2D 도면화하거나 하는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가 좀 강력한데요. 저희 브릭스 CAD 메카니컬에서는 빠른 2D 뷰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메카니컬 CAD를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2D 도면화 때문에 CAD를 이제 같이 활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브릭스 CAD 메카니컬을 사용하신다면은 그런 3D 모델에서 2D 뷰를 빠르게 따고 그다음에 CAD의 기능으로 치수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2D 도면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워크플로우는 이제 하나의 다 DWG 파일 안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하는 워크플로우 방식은 뒤에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익숙한 2D 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시는 CAD와 이제 인터페이스 그리고 명령어 체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바꾸더라도 그런 작업 방식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 없이 바로 브릭스 CAD 메카니컬로 전환하시면 이런 2D 디자인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리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작업하셨던 DWG로 된 도면들 다 브릭스 CAD에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메카니컬에서 작업된 어떤 용접 기호라든지 공차 기호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3D 모델링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 3D 모델링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특징적인 기능들로 저희가 쿼드 커서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명령어를 키보드로 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학습 패턴을 읽어서 좀 많이 사용한 명령어를 제안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3D 메카니컬 디자인을 위해서 저희는 매개 변수 파트 생성 또는 이제 간단한 라이브러리, 기본 라이브러리 제공 그리고 이제 키네매틱 어널리시스, 애니메이션 기능 제공을 하고 있고요. BOM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형 BOM 패널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BOM 형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커스텀해서 BOM까지 테이블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트메탈 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브릭스 CAD 메카니컬에서 직접 솔리드를 생성하고 그거를 이제 판금 모델로 바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타사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그런 솔리드 모델도 가지고 와서 바로 판금 모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판금 모델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브릭스 CAD가 자동적으로 이제 판금 그런 요소들을 제안을 해서 바로 이제 판금 모델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하고 아니면은 모델을 재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리비전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시간도 반복 작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판금 모델을 바로 자동 전개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판금 모델을 자동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3D 모델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3D 모델이 수정이 되면은 판금 이거 전개된 전개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더라도 어떤 수정이 있을 때 저희가 당연히 이제 다이렉트 모델링 이런 기능들이나 아니면 플랜지 밴드 굽힘 이런 판금 요소들을 바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2D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동 측면 뷰 생성, 자동 디테일 뷰 생성 이런 이제 드래프트 수준의 뷰를 3D 모델에서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은 당연히 브릭스 CAD가 CAD 기반이다 보니까 CAD의 기능, 치수 기능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품번 기호 같은 것도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이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사 그 메카니컬 CAD 데이터를 좀 받아 오려면 이 커뮤니케이터라는 모듈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저 메카니컬 CAD, 뭐 인벤터, 카티아 이런 제품들에서 생성된 3D 모델을 이 커뮤니케이터를 통해서 브릭스 CAD로 가져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PMI 정보 및 어셈블리 그 스트럭처 구조까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D 도면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3D 모델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데모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브릭스 CAD 지금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리본 탭 구성 그리고 명령 행에 대한 이런 그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그 익숙한 CAD와 이제 유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2D 명령어도 다 그 오토캐드와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브릭스 CAD로 넘어오더라도 이 2D 관련해서는 따로 뭐 별도의 트레이닝 필요 없이 바로 적응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DWG 관련해서는 그 최하위 버전 뭐 릴리즈 9부터 최신 파일 포맷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DWG 호환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쪽 그 2D 도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이런 심볼류, 그리고 용접 기호라든지 공차 기호들을 입력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파워 치수 기능을 통해서 이제 기계 도면, 기계 2D 도면에 대한 특화된 기능들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D 모델링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데모 영상은 조금 빠르게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이 3D 모델링을 하면서 이 커서에 이제 같이 띄워놓는 이런 인터페이스 화면, 저게 이제 쿼드 커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그 객체 요소를 인식을 해서 이제 사용할 명령어들을 바로 이제 6가지를 띄워주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직관적으로 이제 다이렉트 모델링이다 보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어떤 치수를 기입해서 이제 모델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D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특히 2D를 하다가 3D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D 도면화 관련해서는 이런 3D 그 모델을 그냥 2D 뷰 크리에이션 누르면은 이렇게 뭐 측면도 정면도 뭐 아이소메트릭 뷰 이렇게 이제 빠르게 뷰 크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OM 그 생성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BOM 전용 BOM 패널에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정보들을 편집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포뮬라도 같이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값도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치수 작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CAD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im 명령어를 사용해서 치수들을 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냥 CAD랑 동일하다 보니까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D CAD를 운영하시면서 2D 도면화를 위해서 별도의 CAD를 운영하시는 고객들은 이런 이제 브릭스 CAD 메카니컬의 이런 2D 도면화 기능들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3D 솔리드로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속이 차 있는 모델인데요. 이제 시트 메탈 모델로 변환하는 버튼 하나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판금 모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자동 전개 기능을 통해서 전개도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3D 모델이랑 연동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치수 업데이트라든지 리비전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트 메탈 그 판금 모델로 변경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저희가 자동으로 판금 모델 바뀌는 것만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이건 수동으로 이제 그 반자동식으로 하는 작업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 모델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트별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판금 모델로 바꾸는 것 중에서 이제 그 대화형 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을 자동으로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빠르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금 피처도 뭐 추가나 제거하는 그런 기능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터 모델을 활용한 이런 그 데모를 보여드리면은 타사 이제 CAD에서 그 3D 모델을 가져올 때 이렇게 이제 뭐 기본적인 스텝 파일이라든지 IGS 파일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벤터, 뭐 카티아 이런 네이티브 파일도 가져오게 되면은 그런 이제 어셈블리에 대한 스트럭처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텝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 모델을 이제 어떤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떻게 움직이는지 키네매틱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3D 모델을 일단 브릭스 캐드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3D 모델 자체가 DWG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 3D 모델의 그런 공유, 협업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드만 있으면은 이 3D 모델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공유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가의 메카니컬 캐드를 여러 개 사지 않더라도 어떤 리뷰 작업이라든지 이런 2D 도면화 작업에 이 브릭스 캐드 메카니컬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DWG 파일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뭐 이런 파트들을 분리를 해서 나중에 다른 어셈블리에 재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요 캐드도 없다 하시면은 브릭스 캐드에서 요 3D PDF로 이 내보내기 하면은 그냥 그 PDF 뷰어로 요 파일을 열게 되면은 현재 이 3D 모델도 이제 3D 그 로테이션 하면서 그 모델을 리뷰할 수 있게끔 이런 공유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간략하게 요 브릭스 캐드에 대한 메카니컬 요 모듈에 대한 기능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기타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세션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션으로 유니티 디지털 트윈 성수도 모델과 유니티 클라우드를 활용한 3DP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전영재라고 하고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파트너 엔지니어링과 테크니컬 컨설트를 맡고 있는데 주로 빅게임 분야, 인더스트리 고객분들과 기술적인 논의를 하거나 혹은 유니티의 기능들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경우 그런 기술 데모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목차는 이것과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유니티에서 바라보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같이 물려오는 그 성수도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요. 그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반 기술이 되는 그 데이터 변환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런 변환 파이프라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티 클라우드의 SM 매니저 기능과 마지막으로 유니티를 이용해서 구축했던 몇 가지 디지털 트윈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웨비나를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미 디지털 트윈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실에 있는 것들을 가상에 옮겨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을 해보는 건데 이게 보는 시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니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티라는 거는 게임 엔진입니다. 원래 게임 엔진이고 게임 개발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관련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툴인데 사실 이 기능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렌더링이 들어가게 돼요. 실시간 렌더링이 들어가고 거기에 같이 맞춰가지고 사용자 인터랙션을 제어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서버 클라이언트 연동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개발에 보통 필요한 기능들인데 이런 기능들이 점차 발전하면서 실세계의 환경들을 모사하는 데도 활용이 되게 됐습니다. 이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 게임들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볼품이었고 또 재미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점차 그래픽적으로도 발전하고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현재 저희가 산업계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트윈의 범위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저희가 뭘 하더라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보통 디지털 트윈에 들어가는 이를테면 공장의 설비들이나 뭐 로봇들 아니면은 그 로봇이 위치한 환경들 그것이 이제 공장 자체 건물일 수도 있고 그냥 지형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각화가 잘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엔 이런 객체들 디지털 트윈 안에 들어와 있는 객체들은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데이터들이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은 어떤 특정 설비에 물려있는 신호가 제때 와가지고 내가 이 설비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타임 데이터, 라이트타임 시그널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인데 이렇게 구성된 가상 환경의 정보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미리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을 구성해보고 그렇게 구성된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뭔가 좀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기본적인 스코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디지털 트윈은 사실 매뉴팩처링도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 모든 산업계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다양한 밸류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버추얼 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공장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간 설비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는 가상에서 먼저 공장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장을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미리 고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이대로 작동이 잘 된다, 이것으로 뭔가 생산할 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그대로 현실에서 다시 구축해 가지고 생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버추얼 커미셔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밸류들이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5단계의 그 디지털 트윈 매추러티 모델을, 그러니까 성숙도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가 뭔가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게 첫 술에 잘할 수 있거나 혹은 뭐 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걸음마를 이제 막 배우는데 뛰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기술 스택을 쌓아가고 데이터들을 쌓아가면서 이제 좀 더 성숙된 모델로 나아가고 이제 거기에서 지속적인 밸류들이 창출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버추얼 트윈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았는데 이 버추얼 트윈 단계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들, 3D 모델들, 이전 발표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뭐 CAD 모델들이 될 수도 있고 폴리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우선 가상에서 시각화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각화가 먼저 되어야지만 이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에 넘어가서도 이제 올바르게 작동이 되고 올바르게 예측이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첫 단계를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버추얼 트윈을 우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을 유니티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버추얼 트윈이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커넥티드 트윈이라고 기존의 업체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구축해 놓으신 레거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런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신호나 아니면 데이터를 받아서 가상에 놓여진 객체들에 연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신호가 왔을 때 이 물체가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공장이 아닌 집에서 접속해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요. 이제 모니터링 다음은 이제 프레딕티브 트윈이라고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추얼 커미셔닝처럼 뭔가 가상의 환경을, 가상의 라인을 구축을 해보고 거기에서 내가 주어진 파라미터들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해 본 다음에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이고요. 이때는 보통 시뮬레이션의 규칙 기반의 그 로직을 돌리게 되는데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에 AI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 강화학습을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문제에 맞춰진 이미 트레이닝된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존 단계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조금 꿈같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전 단계의 디지털 트윈이 잘 구축돼 가지고 데이터도 많이 잘 쌓이고 학습된 결과도 잘 쌓이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은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 자체가 새로 발생한 문제나 아니면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도출해 nem으로써 뭔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 성숙도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단계, CAD 모델, 일반적으로 CAD 모델이 될 텐데 이런 CAD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디지털 트윈의 가상 공간에다가 잘 가져올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되는 단계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그 3D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조금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입력으로서 CAD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CAD는 실제로 제조를 한 물건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정확하고 또 이런 표면들은 그 수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완전히 연속적인 면들을 띱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특성은 리얼타임 렌더링, 저희가 뭐 쉽게 생각하면 게임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특성들이라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이산적인, 좀 불연속, 표면 자체는 불연속적인 그런 형태의 폴리곤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변환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기존의 CAD 데이터, CAD 프로그램들이 이런 폴리곤으로의 변환을 지원해 주긴 하는데 이 폴리곤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표면을 근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가능한 자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 폴리곤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바로 렌더링 퍼포먼스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변환을 픽시즈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변환한 데이터는 유니티 엔진에 올려서 바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시즈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이 픽시즈는 이제 몇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픽시즈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제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단독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CAD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을 해주고 최적화를 해준 툴이고 또 이런 기반 기능들을 유니티 에디터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이나 혹은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 한 번에 백그라운드에서 배치 형식으로 돌리기 위한 시나리오 프로세서라는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몇 가지 제품군들은 현재 보이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 베네핏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이 픽시즈라는 제품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CAD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쓰는 오토캐드, 라이노, 나비스웍스, 뭐 인벤터, 레빗 이런 다양한 종류의 CAD 프로그램들이 각각 파일 포맷의 형식이 다른데 이런 파일들을 뭐 한 군데 다 불러올 수도 있고 각각 불러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임포트에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꽤 유용한 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CAD마다 제가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설치하기보다는 이렇게 픽시즈 스튜디오 하나 설치해 놓고 단순히 뷰어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강력한 임포트 기능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변환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원클릭으로 넙스 모델이 폴리곤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조금 해줘야 되지만은 이 시간 단축하는 것 자체가 꽤 큰 힘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시대를 막론하고 시간은 보통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아주 큰 편이고요. 또 이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최적화라고 하면은 그 모델,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모델의 외형을 최대한 원본, 넙스 모델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폴리곤 개수를 줄이는 것을 보통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픽시즈를 디지털 트윈을 하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하는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무려 한 4년, 5년 전 영상입니다만은 저희가 일본의 모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 자동차의 카티아 파일을 이제 받습니다. 받고 또 이 자동차의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규칙들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데이터든 데이터대로 변환을 하고 규칙은 규칙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 자동차 컴퓨레이터를 한번 POC 프로젝트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옵션에 따라서 자동차의 휠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매뉴팩처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디지털 트윈의 한 가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이제 픽시즈라고 하는 변환 툴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D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트윈의 구축의 전체 워크플로우에서는 이런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조차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또 그것이 그 자체로도 버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이 프로젝트의 좀 더 빠른 이터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 플랫폼 기반의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유니티 클라우드입니다. 또 유니티 클라우드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일단 이 3D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 기반이라서 이제 Git이라는 이런 그 버전 관리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코드를 같이 작성하고 공유하고 배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데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큰, 용량이 큰 그 3D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는 좀 불편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파일 스토리지를 로컬에서 돌리는 식으로 공유하면은 또 그 나름대로 불편함이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아예 유니티에서는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같이 잘 공유하고 변경되는 게 있으면은 그것마저도 싱크가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클라우드 기반에다가 이 어셋 매니저라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3D 모델들이 웹에서 이제 이거 웹브라우저 화면이거든요. 웹에서 바로 렌더링이 되는 형태인데 뭐 단순히 보여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라면은 이런 파일들을 누가 올리고 누가 다운받고 이런 식으로 다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요 웹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에 CAD 파일을 업로드만 하면은 서버 단에서 아까 보여드린 픽시즈 프로그램이 돌면서 변환을 쭉 합니다. 변환된 결과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것을 웹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현재 화면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그 비행기의 동체랑 그 좌석들 모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밸류들이 더 있는데 우선은 저 유니티에서 아예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협업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일단은 그 같이 쓰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끌어올 수만 있으면은 같이 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협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하나 개발을 했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은 다수의 사용자가 한 개의 모델을 보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이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3D 데이터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보통 단일 설비들은 용량이 적은 편인데 이제 크기가 큰 애들은 한 번에 불러오려면 네트워크 레이턴시도 있고 이제 일명 다운로드가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데이터를 다운받고 렌더링 해주는 그런 그 3D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는 기술도 요 유니티 클라우드의 에셋 매니저에서 파생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반 기술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기반 기술들을 토대로 유니티는 벌써 몇 년째 다른 그 여러 고객사들로부터 협업을 요청을 받았고 또 그 결과로서 디지털 트윈 유지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은 사실 매뉴팩처링 뿐만 아니라 운송이나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또 상상하기 좀 힘드실 수 있지만 부동산에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을 매매하려는 분에게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를 건물 자체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게 또 한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에다가 올려놓고 이 건물의 뼈대는 어떻고 덕트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전기 배선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제들도 있고 우선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예제는 첫 번째로는 밴쿠버 국제공항입니다. 이 밴쿠버 국제공항은 이제 이분들은 고민을 몇 가지 했었는데 제일 큰 고민이 공항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다 올려놓고 봐야지만 이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인사이트들을 공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 자체를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 공항의 빔 데이터들도 가져오고 이제 그 밖에 뭐 차량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가져온 다음에 변환을 해서 가상에 넣고 그리고 나서 신호들을 연결함으로써 이제 공항 디지털 트윈을 운영하는 분들이 잠재적인 안전 문제나 데이터 이상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D 기반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2D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제한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3D로 다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항 외관도 있지만은 안쪽에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는 장면들은 이제 VR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성이 많이 좋아졌고 또 이런 것들은 마케팅이나 세일즈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퀄리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일본의 가와사키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이 가와사키 로보틱스는 어쨌든 로봇을 만드는 회사니 본인들의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로봇을 전부 다 3D 모델로 만들어서 본인들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같이 물론 협업을 했고 2022년부터 같이 협업을 했고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제 가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이 플랫폼 전체를 로보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보크로스는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보크로스가 하는 일은 우선은 가와사키 로봇이 갖고 있는 자사 로봇도 이 라이브러리에 올라가 있지만은 다른 사용자들이 본인의 데이터를 변환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화면에 이 가와사키 로봇 컨피규레이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로봇들의 리스트를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로봇을 골라서 배치를 하고 또 배치된 로봇에 어떤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셋업을 해주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버추얼 커미션이 비슷하게 이 공장의 라인이 이렇게 깔렸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디지털 카탈로그 같은 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세일즈 용도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최종 고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좀 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포털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에 그 스마트 팩토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오닉 같은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공장은 이제 신규 공정을 적용하면서 그 실제로 공장을 구축하기 전에 미리 버추얼 커미셔닝을 해보고 싶어 했고 공장의 설비들과 로봇들, 뭐 AGV 그리고 차량 자체까지도 저희와 함께 활용해가지고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 공정 자체를 한번 가상으로 돌려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 구축에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매니팩처링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세일즈 마케팅 용도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디모와 매니팩처링 데이로 준비해 봤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의 매직스, 브릭시스의 브릭스캐드, 그리고 유니티의 픽시즈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올인원 캐드 소프트웨어 브릭스캐드하고 실시간 3D 경험 최적화 솔루션 유니티의 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디모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브릭스캐드 프로모션인데요. 5월 한 달 동안 브릭스캐드 한 카피 구매 시 추가 한 카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1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요. 이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브릭스캐드 프로하고 폭스의 PDF 번들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패키지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CAD 솔루션하고 PDF 솔루션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번들 프로모션인데요.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브릭스캐드 도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브릭스캐드 제품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티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인더스트리 10% 할인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유니티 인더스트리 라이선스를 기존 가격 대비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본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신규, 갱신, 업그레이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티 프로하고 비전 OS 온디맨드 트레이닝 패키지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유니티 프로를 구매하실 경우에 애플의 비전 프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 비전 프로에서 산업 앱 제작을 위한 비전 OS 앱 개발 특별 트레이닝 패키지를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유니티 프로의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75만원 상당의 비전 OS 강좌 무료 이용까지도 모두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모아에서 준비한 프로모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 브릭시스, 유니티 관련된 각 분야마다 세 분의 연락처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채팅창으로 설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질의응답은 별도로 없지만은 실시간으로 댓글창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세 분 발표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